대화하자 구독하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저번 주까지 EBS 수능 완성의 문제집에 있는 모든 강의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끝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을 공부하셨는데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들을 질문했던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 어떻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그 답변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진행하는 이 강의도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번 더 이 강의를 통해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목차부터 보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트루먼 독트린에 해당합니다. 교과서 200쪽에 나와 있고요. 선생님 수업 중에 설명드려서 내용 중에서 트루먼 독트린하고 이 닉슨 독트린이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지문이라고 알려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기로 따지면 이 지문이 47년 상황인데요. 냉전 체제에서 사실상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되는 지문이 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트루먼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최근 이 상황이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겼다고 하니 미국에서 바라보기엔 이게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조직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세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는데, 그러려면은 경제적 안정과 정돈된 정치체제의 그 기본적이 될 재정적인 지원을 염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 당시에 마셜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공산주의화되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만 전체주의 체제는 무엇을 의미하시겠습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관련한 설명은 유럽 지역에 대한 마셜 플랜을 갖고 있음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는 지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 문제집에도 160쪽에 저런 플러스에 똑같은 지문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려면 164쪽의 1번 문제에서도 관련한 모습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지문은 교과서 201쪽에 나와 있는 지문이 되겠는데요.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있었던 지문의 모습인데요.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자, 현대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부하실 때는 연도를 몇 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문제를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 선후 관계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 자, 쿠바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었느냐? 미국 바로 밑에 카리브해에 이제 쿠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격된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 미국 본토가 위협에 처해 있으니까 앞으로 쿠바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배는 봉쇄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무역을 다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바에서 미사일이 쏴질 경우에 이거는 소련이 미국에 대한 공식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니 앞으로 빨리 쿠바에서 미사일 철수해 라고 하는 이제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소련이 결국 한 발을 빼긴 했지요. 그래서 정말 쿠바에서 미사일이 쏘아지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미국과 소련과의 그런 그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것이 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자, 202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3세계 형성을 하는 모습이겠는데요. 우리 수능특강 기준으로는 161쪽 자료 플러스와 더불어 164쪽 문제 2번에서도 함께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금 보시고 보면 되면요. 제3세기 형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제3세기 형성되는 것은 두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보에서 있었던 1954년에 콜롬보 회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둥 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5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고슬라비아 이쪽에 있었던 베우그라드에서 만들어지는 제1차 비동맹 회의도 있었을 겁니다. 61년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정리하셔야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통해 보시게 되면은 10가지의 지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둥에서 등장했었던 평화 10원칙이라고 해서 관련 여러한 모습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는 미국 쪽의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아닌 그리고 소련을 상징하고 있는 공산주의 진영도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있었던 회의의 모습을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54년에 있었던 콜롬보 회의 그리고 61년에 있었던 베오그라드에서 있었던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나와 있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봤었던 트루먼 독트린의 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리면서 프랑스 말로 휴식이라는 단어를 상징하고 있는 데탕트라는 단어를 소개시켜드렸을 것 같은데요. 요 1970년대 상황을 그 당시에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상황으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시초가 되는 사건으로 이 관련한 선언문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라 말하는 닉슨 대통령은 현재쯤 진행 중에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을 철수할 것을 이제 공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시아 각국에 있었던 각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적인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다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인 원조 위주로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후에 결국 닉슨은 중국에 있었던 마오쩌둥을 방문하게 되지요. 1972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냉전 체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등장했었던 미국 쪽의 그 진영에 관련된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수능특강 나와 있는 지문에서도 165쪽의 1번 지문에서 함께 이 내용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연결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요. 204쪽 나와 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제 대통령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이 사람의 그 신체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붉은 반점이라 하는 홍반이 항상 이렇게 이마에 있거든. 지금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밖에서 무슨 뭐 뉴스 매스컴이라던가 언론 통해 보실 때도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 모습은 젊었을 때 모습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많은 나이를 먹고 고령이시거든요. 나와 있는 모습처럼 네, 마지막에 1990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단한 위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아있지? 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말하는 이 지문은 1990년에 있었던 이제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이제 되고 나서의 변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우리 그 지도자의 이름을 서기장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유명한 레닌, 스탈린, 뭐 후르쇼프 다 서기장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요 서기장이 그 종식을 시키고 일대 대통령으로 등장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나중에 옐친이라는 사람한테 후계를 해주는 과정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었고요. 원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보시게 되면 인물사회 특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시기를 따지고 보면은 1985년에 이 사람이 서기장에 되었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5년 사이에 이러한 소련의 큰 변화를 아주 결정적으로 남긴 인물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페레스트로이카라 부르는 이 러시아어는 소련과 같은 국가가 새로운 질적 상태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소련에서의 모습을 추구할 것을 나는 선언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더불어서 개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면 글라스 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한 설명을 같이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때가 1980년대 중후반 상황으로서 소련의 개방 그리고 이러한 소련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연도까지 같이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문제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수능 특강에 161쪽 자료 플러스에 나와 있었고 마찬가지로 167쪽에 나와 있는 실력 플러스 문제 1번에도 소개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제집 기준으로 실력 플러스 문제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 뒤에 나와 있는 인물사 특강에서도 한 번 더 관련한 설명을 복습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넘어가서 205쪽에 해당하는 지도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이 티토라는 사람이 아까 소개시켜 드렸었던 제3세기에 등장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일원이었는데요. 특히 티토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독재자였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런 우표가 발행되었었던 모습을 알 수 있다시피 나중에 요 이제 동유럽 사회에서의 그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그 같은 전후 상황에서 이러한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금 보시면 그쵸? 요게 지금 이탈리아고 요게 그리스 발칸반도고 요 위가 지금 동부 유럽이잖아. 그래서 동부 유럽의 거대한 연방국이었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렇게 지금의 나라 모습처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있음을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비교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이름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지문은 210쪽에 나와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해당되겠는데요. 이 지문은 참고로 수능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연도도 중요하지만 자, 이 조약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유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 연합인 EU가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관련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부 경계를 없애고 경제 및 사회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단위를 갖고 있는 화폐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화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유로화예요. 그치요? 그래서 경제통화 연합을 달성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공동 방위를 할 수 있도록 공통 외교 정책과 안전보장 정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포인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연합의 시민권. 그렇게 결국 되면서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1993년에 EU가 체결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관련한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C, SC, EEC, EC, EU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럽 석탄, 철광석 공동체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럽 연합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관련한 상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시기에 해당하는 요 관련한 조약이 이거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제집에서도 수능 특강 164쪽에 3번 문제에서 관련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좀 쉬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름이 똑같이 어렵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호텔에서 만들어진 회의가 있었지. 그 유명한 브레턴 우즈 회의,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또는 동남아시아 연합 아니면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 같은 모습들도 같이 세계화와 블록화에 관련한 모습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볼 내용은 227조 나와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관련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수능 문제에서 그동안 언급이 거의 안 됐던 내용이었는데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서 등장한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처라는 부르 나와 있는 사람은 마가리 대처를 의미하는 영국의 수상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공통적 목적이 있었으니 197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마거릿 thatcher는 이전과의 다른 사회 경제 정책을 펼쳤었고요. 마찬가지로 80년대에 등장했었던 레이건 정부도 같은 그 당시의 주장을 표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복지 예상 삭감, 세금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 활동의 규제와 기업의 자유활동 보장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복지 이용 축소 비슷한 모습이고 소득세 인하, 규제 철폐라고 해서 결국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부가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제한에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되면서 시장 경제에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을 강조하는 자유 경쟁 체제의 확대를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아주 1990년대 중반에는 더 확대가 되는 신자유주의 관련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었는데요. 어찌 말한다면 이 시기는 아직까지 그러한 각종의 전 세계적인 기구가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7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라는 슬로건이 등장했음을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사 배운 내용들에서 이 대부분 현대사에서는요, 이 사람들 다 모두 이제 요 사람 아니지만 살아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라고 부르는 아니다, 시간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찌 말한다면 살아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9번째 바라볼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에만 나와 있고 세계사 교과서에만 나와 있어서 EBS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우리 과목을 배우고 나서의 결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1세기의 세계 문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 같은 그 정말 전 세계적인 질병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 고갈이나 사막화, 질병과 해당하는 환경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고 있지요. 그리고 빈부격차나 전부격차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반구에 있었던 수많은 국가들이 남반구에는 나라들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위에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이 반세계화 운동일 겁니다. 결국은 세계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차지하는 것은 선진국의 몇 개 나라들 내지는 그다음 선진국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습에 대한 반발 개념으로 반세계화 운동이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국가, 단순한 그런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대할 것을 말하는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했던 것을 수업 시간에 썼던 것을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여성 문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 나와 있지. 뿐만이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성별, 인종,
종교, 신체적인 차별을 해소할 것이 앞으로 필요한 인류의 과제로 보이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난민 문제 관련한 모습으로 예시 지문이 나와 있음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 화석 에너지 관련한 모습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석유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의존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석유를 대체할 만한 천연가스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우리의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부격차의 해소, 정보격차 해소를 말할 수 있겠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실현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겪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포용적인 사회,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내지는 한 국가가 이러한 지구에 하는 각각의 문제들을 맹목적으로 독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세계에 관련한 각종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해결할 것을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여러분들 세계사 과목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EBS 수능특강 나와 있는 인물사에서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사람을 공부하고 우리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로베스피에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대표적인 부르주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이 16세가 제정난을 일으키면서 이제 사실 그거 나오진 않지만 네케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탄 일으키 나왔거든.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이제 루이 16세가 구체제의 모습 때문에 선거를 소집했는데 그 당시에 로베스피에르는 제30번의 대표로 한 임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국민의회 그 설립에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설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가로 활동하게 되었었는데요. 나중에 이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예 시기, 자, 요게 중요하지 얘들아. 앞서 살펴봤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공예 시기에 루이 16세를 처형시켜 버리지요.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세력이 자코벤이라 부르는 진보 세력이었는데 자코벤파, 급진파의 일원으로서 리더로 활동하게 되면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만들면서 수많은 반혁명 혐의자들을 단두대로 보내면 이런 이제 그 과격적인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예 시절에 자코벤파의 지도자로서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통해 그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 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이렇게 과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반대파를 가차없이 다 제거해 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의 특히 지렁드파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서 큰 반발이 있었거든. 결국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이러한 군부 정치에 이제 많은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1794년에 있었던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하지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본인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이제 이러한 공포 정치의 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사 정리하시면서 국민, 의회, 입법, 의회, 그리고 국민, 공회, 그 다음에 총재정부, 통령정부, 제1정 이렇게 연결된 여러분들의 그 프랑스 혁명 관련 일련의 사건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 국민공예 시기에 해당했었던 로베스피에르 관련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시면서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답변으로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 오늘 강의가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이양하라고 하는 수필가의 그 문구 하나를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요 그 수필이 수능 완성에 출제되는 지문이라 나와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2003년에 그 나정수라고 하는 이제 그 문학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마지막 멘트를 하셨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수필가였는데요.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다보되 부러워하는 일 없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만족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여자 고등학교라는 이 공간에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똑같은 생활을 보내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능,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각각의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 아니면 뭐 가정생활을 꾸리게 되면서 서로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이제 남들과의 다른 삶을,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이 수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수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그리고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서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들과 다른 대학을 갔다고 해서, 남들과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나보다 아랫사람, 상대적으로 나보다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그 친구들, 그 오빠, 언니, 그 후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깔보지 마시고 또 자만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절대 그들한테 열등감을 갖고 좌절감을 갖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잠재력, 여러분들의 가능성, 그리고 기회, 절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지는 그 수능과 대학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많은 변화를 줄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수능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수능을 통해서 하나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맡은 일에, 자신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삶을 항상 가지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늘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지효쌤과 함께 여러분들이 3년 동안의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그리고 다양한 이제 각각의 수업과 외부 이제 탐방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학교에서 만나는 진효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네, 어찌 보면 이렇게 만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연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하다가 밥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다 사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꽃길만 걷고 앞으로 성공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힘찬 미래로 도약하는 삶이 되도록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